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 투자자이자 뉴욕의 엘리트 금융인이 서울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이 7분의 사건이 전파를 타고 CNN, BBC, 포브스에 앞다투어 보도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보도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미국인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을 발전이 덜 된 나라라고 무시하던 사람들과 주인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계를 뒤흔든 한국의 기적 지금 만나보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렉스 워싱턴은 맨해튼의 고층 빌딩 58층에서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42살의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전설적인 투자가로 명성을 쌓았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세계 각국의 투자 시장을 섭렵한 알렉스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세계는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라니 정말 시간 낭비일 뿐이야. 알렉스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힐끗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아침 본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그가 가장 꺼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서울지사장 발령이었죠. 한국이라. 알렉스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몇몇 대기업과 K-팝 정도만 떠올랐을 뿐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발전이 덜 된 나라에 불과했어요. 미국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고 기술력도 미국의 모방에 그칠 것이라 생각했죠. 제이크 한국 서울에 대해 브리핑해줘. 알렉스의 보조 애널리스트인 제이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곧바로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있고. 그런 건 됐어. 내가 알고 싶은 건 투자 가치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떻지? 혁신은? 아니 됐어. 어차피 별거 없겠지. 알렉스는 제이크의 말을 자르고 창가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뉴욕의 모습만이 가치 있게 보였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이곳을 떠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유배나 다름없었죠. 한 달 후 알렉스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벽을 높이 쌓은 상태였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그는 창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한 도시 풍경은 뉴욕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모방에 불과해 보였어요. 워싱턴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사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지사의 비서가 유창한 영어로 그를 맞이했지만 알렉스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지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뉴욕 본사의 알렉스 워싱턴님을 환영합니다. 저희 서울지사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사 임원진이 건넨 환영사에 알렉스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에서의 시간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뉴욕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알렉스가 서울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그는 여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 그는 지하철 안에서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미국과 크게 다를 바 없군. 알렉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무심코 지하철 안의 다양한 전자장치들을 발견했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판, 지하철 내부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장치들. 뉴욕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알렉스는 표면적으로는 지사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주간 회의에서 한국 직원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들으며 그는 자주 미국 본사의 방식을 고집했죠.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검증된 방식을 먼저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현지화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합시다. 회의실 안에서 한국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알렉스는 이런 반응을 한국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직원들은 회의가 끝난 후 따로 모여 본사의 방식이 한국 시장에 맞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죠. 주말이면 알렉스는 이태원이나 강남 같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만을 고집했습니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바를 찾아다니며 그는 마치 뉴욕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려는 듯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의 상사인 글로벌 투자 부문 부사장으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알렉스, 서울지사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네. 6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인사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 통화가 끝난 후 알렉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을 진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다음 날 알렉스는 평소와 달리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40살의 김민수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알렉스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라는 생각이 엿보였습니다. 오후에 알렉스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지하철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다음 미팅 자료를 검토하며 무심코 다음 역을 지나쳤죠.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지? 알렉스는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그는 서 있을 힘조차 잃어갔어요.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들은 것은 주변 승객들의 놀란 목소리와 누군가의 급한 발걸음 소리였죠.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알렉스는 의식을 잃고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을 맞이하게 됐어요.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렉스가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즉각 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비켜주세요. 정유진 의사는 출근길에 우연히 이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죠. 그녀는 알렉스의 목과 손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심정지 증상입니다. 누가 119에 신고해주세요. 자동심장 충격기가 필요해요. 정 의사의 외침에 한 청년이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승객은 역무원에게 달려가 상황을 알렸어요. 불과 30초 만에 역무원이 자동심장 충격기 에이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 의사는 망설임 없이 알렉스의 셔츠를 열고 AED 패드를 부착했어요.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기계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섰고 첫 번째 전기 충격이 알렉스의 몸을 통과했어요. 정 의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하나, 둘, 셋. 30. 정 의사는 알렉스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며 숫자를 세어나갔어요. 주변 승객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영상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될 운명이었죠. 이 시간 역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플랫폼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전문 장비를 갖추고 곧바로 알렉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혈압 95심, 심전도 불안정. 구급대원은 빠르게 상태를 체크하며 정 의사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습니까? 약 2분 전이요. 한 번의 전기 충격을 가했고 약한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정 의사의 전문적인 대응에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알렉스를 이동식 침대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가장 가까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에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하철 내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심정지 환자,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정 의사의 침착한 대응과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죠. 한편 알렉스는 의식 없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가 탄 구급차는 도로 위에 다른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는 가운데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불과 15분 만에 그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 남성, 지하철에서 심정지, 현장에서 1회 제세동 시행, 맥박 회복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의 보고를 받은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즉시 움직였어요. 알렉스는 중환자 구역으로 옮겨졌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준비해주세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도 가동해주세요. 의료진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알렉스의 몸에는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부착되었고 정맥 주사를 통해 약물이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그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병원의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알렉스의 모든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가능한 진단을 확률 순으로 제시했어요. 의료진은 이 정보를 참고하며 빠르게 치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98%입니다.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폐색이 의심됩니다. 담당 의사는 화면을 확인하고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중재적 시술 준비하세요. 심장내과에 연락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은 알렉스가 병원에 도착한 지 불과 10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전문의의 판단을 받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테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인공지능과 의료진의 완벽한 협업으로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상태는 이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실 안에는 최첨단 모니터링 장비가 가동 중이었고 벽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그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병실 밖 복도에서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들이 병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알렉스의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특파원을 급파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미국인 금융 전문가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받은 놀라운 응급처치와 의료 서비스입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첨단 의료 시스템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의 특파원이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병원의 현대적인 외관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전역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시청되고 있었죠. 특히 이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은 미국의 최첨단 병원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로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다고 의료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지하철에서의 응급 상황 대처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하며 한국 시민들의 대응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쓰러진 지 단 30초 만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지하철역에는 이런 장비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법을 아는 시민이 드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승객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 한편에서는 알렉스의 사무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인 이지연 씨는 미국 본사와 계속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네, 사장님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심각한 뇌 손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알렉스가 평소에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의 생명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 구해졌다는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알렉스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뜬 그는 주변의 낯선 환경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워싱턴 씨, 저는 담당 의사 박준호입니다.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알렉스는 목이 마른 듯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심근경색으로 지하철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의사가 있었고 시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현재는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알렉스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병실은 그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깨끗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의료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 지갑은요? 보험카드가. 걱정 마세요. 이미 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상태를 매우 걱정하고 있더군요. 알렉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병실의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사고가 얼마나 큰 뉴스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미국의 주요 방송들은 물론 전 세계 뉴스에서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례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발달된 의료 시스템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러나 화면 속 의료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정했어요.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은 미국보다 최소 5년 앞서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빠른 진단과 치료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실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그것은 분명 이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알렉스는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와 가벼운 보행 훈련을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로봇이 약을 배달하고 환자의 차트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의사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진단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요. 알렉스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알렉스는 병원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난 2주일 동안 그는 병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인공지능 개발 현황,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그가 이전에 무시했던 모든 영역을 깊이 파고들었죠. 정말 놀랍군. 알렉스는 검색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의료 데이터 분석 기술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죠. 워싱턴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박준호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알렉스의 주치의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알렉스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죠.
박 의사는 알렉스의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기셨나 보군요. 네, 놀라운 기술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겠죠.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알렉스 옆에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제 다양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특히 의료와 인공지능 융합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축적된 방대한 의료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메디컬아이 뷰노, 루닛 같은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박 선생님, 혹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투자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박 의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내일 의료 인공지능 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 연구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알렉스는 병원 내 의료 인공지능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의료 영상과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현재 97%의 정확도로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발병 전에요. 워싱턴시의 경우도 만약 사전 검사를 받으셨다면 발작 위험을 미리 경고받으셨을 거예요. 연구팀장인 김지원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알렉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발병 전의 예측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다양한 바이오마커와 생활 패턴, 유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국민건강검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풍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면서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알렉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는지 깨달았어요.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 그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알렉스는 병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사이로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의료인공지능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할 것입니다. 내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 그걸 바로잡을 시간이군. 알렉스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밤늦도록 그는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그를 구한 정유진 의사와 주변 시민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워싱턴 씨 건강해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정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알렉스는 그녀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정 선생님,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과 의료 시스템이 함께 이룬 결과예요. 알렉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모였던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그를 살린 의료진들. 그는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통찰을 얻었어요.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공존하는 곳이었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알렉스는 이제 서울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알렉스의 투자회사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의료인공지능 분야 투자 전략이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알렉스는 자신감 있게 말문을 열었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의료인공지능 시장 현황이 그래프와 차트로 표시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의료와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지하철에서의 사고부터 병원의 첨단 의료 시스템까지. 특히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의 정확성과 속도는 임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료 인공지능 시장은 연간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0%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정확도와 실용성이에요. 이미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렉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제안하는 거지? 우리 펀드의 15%를 한국의 의료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특히 세계의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5%라는 비율은 단일 국가의 단일 분야에 대한 투자로는 전례 없는 규모였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한국은 결국 작은 시장이야. 글로벌 확장성에 의문이 있어. 재무 담당 임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렉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달 전까지는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역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미국, 유럽,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특히 메디컬 아이와 뷰노는 미국 식품의 약국 승인을 받았고 메이오 클리닉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시범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스타트업들과의 예비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했어요. 이미 우리의 투자 의향을 환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3시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회의는 알렉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펀드의 10%를 한국 의료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전례 없는 규모였지만 알렉스의 확신과 구체적인 데이터는 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피터슨이 알렉스를 불렀어요. 솔직히 말하지, 알렉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서울로 발령 냈을 때는 내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우리는 내가 계속 서울지사를 이끌어주길 바라. 이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해. 알렉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단호히 거절했을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지사의 권한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요. 로버트는 의외라는 듯 알렉스를 바라보았다가 웃음을 지었어요. 자네 정말 많이 변했군. 좋아, 승인하지. 2주일 후 알렉스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요. 그의 노트북에는 3개의 한국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과의 계약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미화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천억 원에 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알렉스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내 로봇,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워싱턴 사장님,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지사의 모든 직원들이 진심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알렉스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서울 사무실에서의 첫 회의 알렉스는 본사의 투자 결정을 공유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이어서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알렉스가 바뀐 것처럼 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지사가 아닌 글로벌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투자 계약 체결 후 6개월 알렉스의 과감한 결정은 세계 금융가를 놀라게 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한국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특히 메디컬아이의 주가는 상장 이후 300% 이상 상승했고 다른 두 기업도 비슷한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런 성장률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재무이사가 서울 사무실을 방문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알렉스는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미국 식품의 약국은 메디컬아이의 심장질환 조기 진단 인공지능 시스템에 승인을 내렸고 뷰노의 폐암 진단 시스템도 최종 심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CNBC 특별 대담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지연 비서가 알렉스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의료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1시간 분량의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우리 투자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 출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성공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성공이니까요. 알렉스의 방송 출연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제가 만약 뉴욕에서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 시스템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메디컬아이의 대표인 김태영 박사는 방송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은 이미 99%의 정확도로 주요 심장질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여 더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송 이후 미국 전역의 주요 병원들로부터 한국 의료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미국의 상위 의료기관들이 앞다투어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뜻밖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미국 정부는 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의 선진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료인공지능 육성법이 발의되었고 한국과의 의료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워싱턴시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자문단에서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 씨의 말에 알렉스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단지 투자 결정을 했을 뿐인데 이제 그는 국가 간 의료 협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알렉스가 투자한 새 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했어요. 초기 3억 달러였던 투자금은 이제 1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는 역대 최고의 해외 투자 사례라며 알렉스의 안목을 극찬했죠. 그러나 알렉스에게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그가 투자한 기업들의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지난 3개월간 2,000명 이상의 환자가 한국의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덕분에 조기에 심장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워싱턴시 이 편지들을 봐주세요. 김태영 대표가 알렉스에게 한 무더기의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환자들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었어요. 당신의 투자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견한 초기 징후 덕분에 제 아내는 위험한 수술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손주들의 성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는 편지들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기적이 이제 수천 명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땅이었어요. 동시에 세계 의료시장의 지형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 되었어요. 중국, 유럽, 중동의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서울은 의료 인공지능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시 CNN에서 의료의 미래를 바꾼 사람들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씨의 말에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이야기보다 이 기술을 개발한 한국의 엔지니어와 의사들, 그리고 저를 살린 정유진 선생님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진짜 주인공은 그들입니다. 그의 이 말은 CNN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적 어떻게 한 나라가 세계 의료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한 사람 알렉스 워싱턴이 있었습니다. 투자 이후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여의도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 의료 인공지능 포럼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전문가와 투자자들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메인 무대에는 알렉스 워싱턴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큰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렉스는 청중을 바라보며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공존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저를 구한 것은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객석에는 정유진 의사와 당시 알렉스를 도왔던 시민들, 그리고 치료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알렉스는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단지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자 책임입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알렉스가 투자한 세 회사는 이제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메디컬아이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시가총액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포브스지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업 톱10에 이 회사를 선정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글로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의 출범입니다. 알렉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 얼라이언스는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비랜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죠. 의료기술은 인류 공통의 자산입니다. 이 기술이 부유한 나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의료 취약 지역에 이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할 것입니다. 이 발표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특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즉석에서 연단에 올라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워싱턴시와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결정은 전 세계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알렉스는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의 생명을 구한 그곳에는 이제 글로벌 메디컬 AI 센터가 설립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시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준호 의사가 알렉스를 맞이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국 각지에서 온 의료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의료인공지능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한 병원들의 대표들이었죠. 워싱턴시, 당신의 비전 덕분에 우리 병원은 지난 6개월간 심장질환 사망률을 35% 감소시켰습니다. 보스턴의 한 심장 전문의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다른 의사들도 저마다의 성공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스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알렉스는 한강변의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모든 사람들, 투자한 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서울지사의 직원들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알렉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어요.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글로벌 의료혁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의료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알렉스의 재산은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했고 그 절반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하는가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알렉스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그는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곳에서 가장 큰 가치와 기회를 발견하다니. 알렉스는 이제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의료인공지능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 편견을 버릴 때 찾아오는 기회의 대표적 사례로 가르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결정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 한국의 의료인공지능 시스템은 누군가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상쾌했어요.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서울. 알렉스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가 걸어가는 뒤로 서울의 불빛은 미래의 가능성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이야기의 모든 장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찾아오는 기회와 변화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